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4일 오후 1시 21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한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비판한 오마이뉴스 좌파 선동 매체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승만의 과오에 대하여 꼼꼼하게 봤으면 한다면서 이영애 씨를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영애 씨는 과오를 감싸자는 것이 아니라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을 하자는 의미라고 아주 점잖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승만의 과거, 이영애 씨가 다시 꼼꼼하게 봤으면이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 행태를 보면은 사실은 무슨 주장을 하든지 무시해버리는 게 상책인데, 그러나 이영애 씨는 유명인이니까 이렇게 실명으로 비판하니까 당당하게 실명으로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영애 씨의 이 입장문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영애 씨는 입장문에서 기념관 건립 때 기부한 배경에 대해서 그분의 과오를 감싸는 것도 아니고 분수 넘게 대한민국 건국한 이래 소신을 밝히고자 함도 아니다.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을 하면은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비판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은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입니다. 보통 어떤 권력자가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인물이 되고 더구나 사망한 다음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공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의 과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권력을 휘두를 때 비판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다가 놓쳐버린 공이 뭐냐를 보는 게 진정한 역사적 안목인데, 이영애 씨가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영애 씨는 서신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신 분이라고 한 것은, 이 서신에는 처음에 기부금을 보낼 때 붙였던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자신이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신 분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이었다며, 우리나라가 북한 정권의 야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개인 일가의 독재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했습니다. 이거는 입장문을 내는 형식을 빌려서 오마이뉴스를 아주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공과가 다 있지만은 과는 적고 공이 크다는데, 그 공이 큰 것은 지금 우리가 오마이뉴스 기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고,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더라면은 우리가 김정은 체제, 배불뚝이 김정은 체제에서 살고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이영애 씨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인용된 인터뷰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인용된 기사에서 정병욱이라는 사람인데 역사문제연구소장이네요. 기념관 건립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역사 건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라고 한 데 대해서 이영애 씨가 비판을 하고, 또 이영애의 기부는 갈등 정폭 촉매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즉 저의 기부가 진심과 달리 와전되는 것 같다, 안타깝다. 그분을 중심으로 역사와 건국사를 다시 쓰려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 그저 이념을 앞세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포용하며 감싸주는 화합이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돌아가신 대통령 모든 분의 공을 기리며 기념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한 기자에게는 자유대한민국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이 계신다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북한에 있겠지만은. 이영애 씨는 지난 12일 재단법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기념관 건립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과 함께 김황식 이사장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과도 있지만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인데 기념관 건립 소식을 외면할 수 없어 모험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에도 재단 측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고마운 뜻을 밝혔습니다. 이영애 씨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외에도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는 거죠. 그분이 평화시대를 살았습니까? 공산당과 맞서서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치를 걸고 그리고 그 공산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박정희 시절에 포국 강병의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공사를 하고 그 기초공사 중에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남녀 차별 두지 않고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지주계급과 소작농과의 갈등 원인을 해소해 버리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이 군대가 저 미국식 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북한처럼 당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18년 동안 세계 최고속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깐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설계자죠. 이러는 과정에 과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북한을 상대로 민주적으로 싸워야 됩니까? 평화적으로 싸워야 됩니까? 지금 박정희,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두 분이 처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싹 빼버리고 그 시대가 마치 지금처럼 평화시대였다고 착각을 하고 왜 인권 유린했느냐, 왜 탄압했느냐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번에 이영애 씨가 그런 분들에게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 공산체제 아래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역시 이 유명 인사의 한마디 말은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영애 제2, 제3, 제4의 이영애 씨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4일 오후 5시 7분입니다. 좌익들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비교 불가능한 것을 동급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양쪽을 다 비판을 하든지 양쪽을 다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비론 내지 양시론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그냥 마비시켜 버립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이죠. 박정희도 독재했다. 김일성도 독재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일성도 3대 세습,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도 3대 세습이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나쁘다. 그러니까 북한의 3대 세습 비판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양비론 내지 양시론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비판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형평에 대한 이런 우상숭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뭔가 공평하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게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이 안 되죠. 김일성의 3대 독재는 수백만을 죽였고 박정희의 독재 아닌 독재, 뭐 독재를 해도 좋습니다. 개발 독재는 가난을 물리치고 그리고 18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시위대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발포 명령을 안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같은 독재라고 묶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수법을 쓰는 이 세력, 좌익,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똑같은 수법을 하나 썼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민주당, MBC,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해놓고 혹시 그래도 여기 사실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그걸 일일이 뭐 말이 되는 것처럼 대응을 하면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봐야지, 아 당신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저쪽에 말려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 월간조선 이사 조남준 씨가 조갑제닷컴에 아주 속 시원한 글을 하나 올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야당의 기관 방송이 되어버린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문제 삼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관련 발언을 한 자우림 가수 김윤아 씨를 비판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고 철면피한 발언이다. 왜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여권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아 가수의 오염 처리수 관련 언급과 이영애 배우의 기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나? 김윤아 가수는 지난 8월 24일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이 들지 않는 영화 속 로스앤젤레스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썼다.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끔찍한 낱말로 표현했다. 예술인도 현실 정치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거짓말이거나 사실 오인일 때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영애 배우는 자신의 기부를 겨냥하여 갈등을 정복시키는 촉매 역할이라는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지적에 대해 어떤 지식인보다도 깊이 있고 논리 정연한 대처를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과를 눈 감자는 것이 아니라 공을 살펴보며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기부 이유를 설명했다. 어디 한 군데 틀린 말이 있나? 이영애 배우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재단에도 후원금을 기부해 온 점은 그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는 증거다. 즉 조남준 씨의 이야기는 이영애 배우는 잘한 것이고, 여기 김윤아라는 이 가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윤아의 거짓말과 이영애의 기부 행위, 좋은 일이죠. 공동체를 위해서를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영애 배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었는데 왜 여당은 김윤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느냐 하는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교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비교해가지고 물타기 해버리는 전형적인 좌익 선동입니다. 김윤아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영애 씨가 건국 대통령 기념관에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게 그게 비판의 대상입니까? 도대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언론 자유를 150% 향유하면서, 더구나 요사이 드러난 사실은 통계까지 조작해가지고 국가 통계까지 조작한 통계 조작 정권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정당이 해산되지 않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 아닙니까? 1948년에 한반도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스탈린식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선택할 거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거냐. 기로에 섰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언론 자유 만끽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
기름관 건립하는데 이영애 씨가 5천만 원을 낸 걸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있다. 아주 점잖을 뺍니다. 아주 너그러운 척합니다. 이영애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왜 김유나 씨를 비판하느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아주 도덕군자인 척합니다. 도덕군자인 척. 요런 데 속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속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북한노동당, MBC 요 3대 악의 축이죠. 요 세 기관이 하는 말은 무조건 안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일리가 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게 말려든다는 것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재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 이승만은 독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하지 않고 정권을 탈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승만을 독재라고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운 사람을 어떻게 독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정당입니다. 뭐가 증거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서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려면은 반드시 그 경력에 공산당과 싸운 또는 공산당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좌익과 싸운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는데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다 이거죠.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사칭하는 거나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민주투사라고 사칭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영애의 좋은 일과 김유나의 나쁜 걸 같은 것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여러분들 이런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게 괴롭다면은 내년 총선 잘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 후보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